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99%, 코스피는 1.66% 하락 마감하였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만 특히나 더 빠졌다. 왜? 북한의 이 핵실험,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 그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나온다라는 거. 꼭 반응을 하지 않다가 눌러야 될 자리에서는 꼭 그거를 빌미로 강하게 누른다라는 부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메꿔진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결국엔 시간이죠. 내가 지금 샀고 지금 팔았고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사든 팔든 수익금과 손실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이제 여유롭냐, 여유롭지 못하냐의 그런 부분인 거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양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특히 개관놈들 쳐 들어왔던 거 다 팔았다라는 거죠. 이럴 거면 뭐달러 쳐 사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에 비해 코스닥도 오늘 다 팔아 처먹었다. 어제도 팔아 처먹고, 그제도 팔아 처먹고, 오늘도 팔아 처먹고 계속 팔아 처먹는다. 뭐 환율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엔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 한국 시장도 빠졌지만 따지고 보면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면 니네 시장은 좀 더 눌러서 좀 더 싸게끔 해달라. 원래 10,000원짜리 5,000원 밑으로 내려놔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메리트가 나온다라는 뭐 관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북한은 포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쳐싸우고 자빠졌고 뭐 그러면서 또 양적 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축 정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고 어제 좋았다 오늘 나빴다 오늘 나쁘면 또 내일 좋았다 좋은 것보다는 하루 좋았다 2, 3일 나빴다 하루 좋았다 2, 3일 나빴다 계속 그냥 그런 흐름이에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시장. 웬만한 종목을 정확하게 제대로 선택하거나 밑으로 눌러놓고 기다리지 않는 이상 뭐다 물리기 쉬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물리면 꾸준하게 물려서 내려가는 시장. 그만큼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또 결국에는 또 푸대 냈다 때려 박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팔아야 된다. 현물도 팔아야 되고 선물도 외국 놈들은 팔아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자리 말씀드렸었죠. 2650 못하면 2635포인트 유지해야 된다고.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 밑자리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쌍방울 때리고 내려왔으니까 결국엔 어디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간값을 살짝 이탈했거든요. 여기가 아니네. 중간값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 자리를 유지해서 다시 한번 내일이죠? 2640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뭐한다? 2600포인트까지 밀고 내려올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강하게 쳐 밀어놓고 내일 요 자리를 이렇게 양봉으로 쳐 메꿀 일은 없을 거다. 그럴 만한 놈들도 아니고 그렇게 돈지랄을 하지만 남 좋은 일 시켜주는 놈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뭐 제가 박스의 모양을 이렇게 그어놨을 텐데 어찌됐든 얘도 중간가까지는 쳐 밀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밑으로 870포인트 유지하는지 위로는
882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쳐 올리지 못하면 올라가면서 맞고 다시 한번 내려앉는 그림 한번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서 뭘 만들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900포인트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앉는다.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 단기 박스에 상단을 때렸으니까 얘도 2700 말씀드렸었잖아요. 단기 상단의 박스 상단을 때렸으니까 이제 하단에 이 박스의 중간값에서 버틸 거냐, 버텨내지 못하면 박스의 하단까지는 무조건 밀고 나서 다시 세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유지랄 하다가 여기를 때렸으니까 때려가고 못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유지랄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버텨주면 다시 한번 유지랄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지랄도 못 올라가고 그냥 밀려버리면 뭐한다? 이제 유지랄하러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거, 그냥 주식을 쉬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국의 금리 6월 금리 인상을 0.5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체크하시고 나서 매매를 해도 종목이 안 도망간다. 날아가는 종목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날아가는 종목들은 뭐다? 잡주일 확률이 높다. 우량주들은 꾸준하게 쳐 눌릴 거다. 아직까지는요. 당분간은 조금은 그럴 거다. 그동안 올라왔던 혹은 버텼던 우량주들은 눌릴 거고, 밑바닥에서 쳐 놀고 있던 우량주들은 슬금슬금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는 들을 거예요. 왜? 얘네들까지 다 빼버리면 지수가 그냥 꼬라 박아야 되니까 얘 빼갖고 얘에다 쳐놓고, 얘가 조금 올라오면 얘 빼갖고 얘에다 다시 쳐놓고, 그 지랄하면서 시장을 돌린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요런 종목이 안 빠지는 거죠. 시장이 개작살이 났는데 요런 종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얘도 대형주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뭐 우량주까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총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대형주예요. 게임주고 또 게임주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요렇게 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밀기에는 지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밀었다가 개인들 털고 쌍바닥 찍는 척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실적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냥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이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 들고 있던 누군가가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들고 있던 누군가가 지들 물량 살금살금 던져대면서 밑에서 받아갖고 쳐 올려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못해도 27만 5천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뭐에? 방향 잡아야 된다. 무슨 방향을? 더 갈 거냐? 아니면 눌러서 횡보할 거냐? 대신 누를 거라면 25만원대를 확인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25만원 초반대가 지지 여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럼 27만 5천원 넘기면 30만원 대까지는 또 한 차례 이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쌍용차 인수 그룹이죠. 뭐 쌍용차 인수한다고 해놓고 주가를 빵 띄워놓고 결국엔 다시 뭐
제자리로 다 돌려놨다. 계속 갈 듯 말 듯 해요. 분명히 이슈가 있는 건 맞는데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계속 여유자금이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쓸 돈이 100만원, 내일도 100만원, 모레도 100만원, 100만원 있으면 오늘 이 100만원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내일은 이 100만원을 다른 데 넣으면 되겠군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럼 이게 밀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100만원, 내일 20만원, 모레 20, 이런 개념이에요. 이 종목에 100만원을 사면 다음날은 이 종목에서 80만원을 꺼내서 새로 들어오는 20만원 합쳐갖고 100만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대단한 이슈가 아닌 이상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슈팅을 넣어주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만. 사람 피곤하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죠? 얘도 한번 그럼 이제 들었다 놨으니까 다시 드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1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8,500원 부근에서 19,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 미친듯이 밀고 있죠. 요때 이슈 만들어 놓고 갭 띄워 놓은 다음에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눌렀다라는 거죠. 일부러 누르기 위해서 주가를 띄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대로 밀어내버리면 들고 있는 누군가도 털어버리니까 한번 눌렀다가 지들이 사는 척 했다가 결국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공매도 오지게 친다라는 거죠. 결국엔 5일선 타고 내려간다라는 건 공매도 오지게 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어디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 자리를 반납을 하는 자리인 거고, 그럼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현재 자리가 5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죠? 중간값 정도 하락했고, 대부분 60% 정도 하락을 6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13,000원 초반대를 이탈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 되는 거고요. 종가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유지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단기 박스권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내고 뭐 한다?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는 횡보할지. 위에서 횡보하냐 밑에서 횡보하냐에 따라서 또 흐름도 달라지겠죠. 그죠?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자리다. 그 자리가 16,000원대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밑으로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느냐만 우리는 체크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 관련이죠. 뭐 석유가 급등을 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가스 쪽에 또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반대파예요. 그냥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뭐라 그럴까요? 전쟁 관련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GSE, 그다음 뭐 퍼스텍,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안 죽어요. 어떻게 보면 비료 곡물주들보다 이게 차라리 낫다. 고점을 높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낮추지도 않아요. 크게 보면 얘는 현재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수렴에
이 중간값으로 오늘 넘어섰다가 뭐 했다? 다시 중간값으로 갖다 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짧은 또 수렴을 만들어낸다면 이제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350원, 길게 보더라도 6,2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뭐한다? 분명히 이 삼각 수렴이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수렴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게 밑으로 하방을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뭐한다? 위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는 말씀드렸던 단기 관점, 길게 보는 관점 말씀드렸고요. 그럼 위로는 이랬든 저랬든 다시 6,7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6,900원 위로 안착해야, 그렇다고 이렇게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왜? 여기에 매물을 만들었으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요거를 거래량을 좀 적게, 오늘처럼 이렇게 요때처럼 아닌 적게 해서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빵 터트리고 들어 올렸다가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면서 내려올 거냐 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밑으로 눌리는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퍼스텍도 전쟁 관련이죠. 얘는 뭐 북한 뭐 핵무기 쏴댔다 뭐 이제 뭐 또 뭐 핵실험 하네 어찌나 저찌나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사실 요 자리에서 주가가 올려다 놓고 가는 종목을 누른 다음에 주가를 그래서 눌렀거든요. 누르고 나서 한 차례 올렸어요. 근데 이 고점을 못 넘겼죠. 그죠? 고점을 못 넘겼고, 못 넘겼다면 당연히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이 고점을 못 넘기고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려다 놓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못 올려놓고 맞고 떨어졌는데 밑으로 안 눌러놓고 위로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갭 뜨고 쏜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갭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요 갭을 바로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시켜 놓고 마지막에 갭까지 메꾸고 나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인데, 일단은 위로 상승할 확률이 아직까지 좀 있어 보인다. 왜? 시장이 별로고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고, 북한 놈들 뭐 핵실험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여전하고, 그리고 뭐 긴축 축소한다 어쩌고 하면서 또 부담감도 있고 하는 그림으로 본다면 얘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한 7,200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게 바로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인데,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2평이 쭉 찍어 누르는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갖다 댈라다가 못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한 번 정도 갖다 댈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한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겠죠 다시. 그리고 일봉상 나온 갭자리를 맥구로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죠. 뭐 코이즈가 최근에 좀 상승을 다시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상승분을 그대로 그냥 반납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또 갇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내일이죠. 내일 이 구름대 5,0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못 만들어내면 뭐한다? 당분간 또 이 안에 갇힌다. 갇히면 4,4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더 밀려야 돼요. 그리고 뭐다? 여기서 못 버텨내면 주저앉는 거고 3,800원대까지. 그렇지 않고 버텨내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요 위로 먼저 안착해야 되겠죠. 결국엔
구름대 위에서 요렇게 뭐 추세를 만들면서 하단을 확인하는 건 상관없어요. 언젠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빼냈다가 다시 넣으면 요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 요게 저항이 되고 올라가면서 요렇게 쳐맞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밀리듯 뚫어 올리듯 뭐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씨가 이제 뭐 저거 인천 쪽 되면서 뭐 재료 소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까지 모르겠지만요. 이랬든 저랬든 수급은 분명히 들어온 종목은 맞다. 대신 저항이 많다라는 거고, 그런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거래량이 없으면 뭐 한다? 주저앉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눌러주는 누군가를 밑에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 잡주니까,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잡주 위주로 먼저 던지거든요, 사람들은.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은 4,700원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좋고요. 길게 보더라도 얘는 4,600원입니다. 4,600원 이탈하면 사실상 4,400원 밑에 4,300원대는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로는 5,000원 안착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료공물주들이 별로죠. 뭐 종목들이 가봤자 어쩌다 한두 종목씩만 5에서 15%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결국엔 다 윗골이 달아요. 다른 종목들은 한 3에서 4% 정도 올라갔다가 눌리고,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뭐 식량적으로 위기다, 가뭄이다, 말은 많은데 안 간다라는 거. 시장의 주포들은 지금 당장 얘네들을 올릴 만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냥. 왜? 그만큼 뭐 개인들이든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경고딱지 달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윗골이 단다라는 건 누군가가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누군가는 털어낸다.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이렇게 위로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이 추세를 이탈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낸 자리인 거고요. 결국엔 5일선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21선 3,480원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자. 이 자리에서 지지 받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4,200원에서 300원짜리까지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평 이렇게 잡아 돌리는 자리가 들어오면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15일선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걸 못 올라타고 맞고 밀리면 결국에는 주가가 눌리면서 또 이 2평 11선 타고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어디까지? 2,950원, 3,000원을 살짝 깨야만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자리가 뭐다? 중요한 자리점이다. 위로는 일단 4,050원 넘어서는지가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